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너네가 어떤 태도로 과학탐구 실험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정리를 다시 좀 복습을 하자면, 과학 지식이라는 거는 진리가 아니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검증되는 지식 체계다. 자, 이게 과학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배우고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과학탐구 실험의 목표라고 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학적 탐구란 뭐냐?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과학적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범위에서 그 과학적 과정이 뭐가 있는지 배울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일어나는 소설을 써보려고 하면은 그 작가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조사부터 해야겠죠. 취재 같은 걸 해야 될 겁니다. 취재 같은 걸 한 다음에 집필을 해야겠죠.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취재 아래 뭐가 있겠습니까? 취재 아래 교사를 관찰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교사의 그 인터뷰 내용을 메모해야 될 수도 있고, 집필을 하려면은 쉽게는 글자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 추론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소설을 집필하려면은 어떠한 활동들이 그 활동을 하려면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기능. 소설 작가의 대표적인 기능. 자, 여기서 과학자의 탐구 기능이 뭐가 있냐면 그냥 아는 겁니다. 관찰하는 기능, 측정하는 기능, 분류하는 기능, 비슷하고 다른 걸 분류하는 것. 그 다음 분류된 거를 또 추론해서 어떤 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 아니면은 결과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 그 다음 가설 설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아무튼 이런 기능도 있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자료를 해석하는 이런 기능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탐구 활동에 뭐가 있냐? 자, 조사와 실험이 있습니다. 조사와 실험. 크게 보면은 조사와 실험. 자, 내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더라도 그거의 배경이 되는 지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알아내려고 하는 게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얻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라고 하고, 조사에는 당연히 서적을 찾는 기능, 논문을 찾는 기능, 신문 기사를 확인하는 기능, 인터넷 검색을 할 줄 아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건 알죠? 과학자는 실험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실험을 하려면 뭔가를 측정할 줄 알아야 돼. 수량화 할 줄 알아야 되며, 관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관찰되고 가지고 예상도 할 줄 알아야 되며, 안 배운 거네요. 자료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좀 있으면 변이 통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또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조사와 실험을 통해서 탐구 활동을 하면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항상 뭐 해야 되냐? 토의해야 됩니다. 현대 과학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과학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서 여기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이게 이럴 거다 저게 저럴 거다 하고서는 나중에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작업이 현대 과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모든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집에만 이렇게 있으니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두 가지의 탐구 방법, 탐구 활동과 탐구 기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탐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더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떻게 탐구 활동을 할 거냐? 그 탐구 활동으로 첫 번째가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 자,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귀납적 탐구는 관찰입니다. 관찰 또는 측정. 자, 관찰하고 측정을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자료가 수집되죠. 자료가 수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가 도달하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 자, 이게 귀납적 탐구입니다.
옛날에 르네상스 시절에 모든 과학자가 하는 활동들은 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다윈 들어봤죠? 다윈의 자연 선택설 그런 것도 뭐 다윈이 어느 섬에 가서 계속 몇 날 며칠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어느 새의 부리는 이렇고 어느 새의 부리는 이렇고 그렇게 해서 조사하고 분류하고 조사하고 분류하다 보니까 아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냥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뭐 키가 몇 센치부터 몇 센치인 사이에는 어떻더라 계속 관찰을 합니다. 몇 센치부터 몇 센치 사이면 계속 관찰합니다. 근데 몇 센치부터 몇 센치 사이에는 어떤 사람들은 다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몇 센치부터 몇 센치인 사람들은 다 이렇구나.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한테 뭐 고양이가 색깔이 흰색이 많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흰색 털이 많은 고양이는 어떻더라? 어떤 것 같아요? 그걸 발견했어요. 다른 고양이들도 다 확인해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런 게 귀납입니다. 또 얘가 뭐가 있냐면은 대륙 이동설 알고 있어요? 대륙 이동설. 자 지금 유럽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나요? 그다음 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여기에 남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프리카판이랑 이 남아메리카판이랑 딱 해보니까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붙어 있다가 벌어졌다고 하는 게 대륙 이동설인데 관찰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지금 벌어진 이 대륙 사이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나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다 비슷한 생물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이런 것들이 귀납입니다. 귀납에는 뭐가 없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인위적인 실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관찰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에 도출하는 것 그게 귀납적 탐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어요. 오류. 그 오류 때문에 또 만들어진 게 연역적 탐구인데 일단 이걸 좀 설명을 하자 보면 자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여기서 사실은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종합하여 분석하고 일반적인 원리를 노출하는 거. 일반적인 게 뭐냐면은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다. 이런 겁니다. 자 자연현상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뭐합니까? 관찰합니다. 관찰하고서는 관찰의 결과를 분석해서 일반화하는 겁니다. 관찰 실험을 통한 법칙 도출. 자, 모든 물건들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는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지구로 떨어지는구나. 법칙. 네. 아직도 그 법칙에 예외되는 건 없죠. 이런 것들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외가 없는 자연현상. 자, 그러면 이거를 할 때도 뭐가 있냐? 조사와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에서 관찰을 한다는 거지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작해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찰을 할 뿐입니다. 관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귀납적 탐구에 대해서. 자, 여기에 백조가 있죠. 백조는 다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들 다 흰색으로 알고 있죠. 호수에 있는 백조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다 흰색이야. 그러니까 백조는 흰색이다. 이렇게 일반화가 도출된 겁니다. 하지만 예외도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귀납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사과도 떨어지고 사과도 떨어지고 뭐 돌멩이도 떨어지고 모든 게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모든 게 떨어진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거를 예상을 했죠. 이런 것들이 귀납이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에 들린 학교 안 가게를 떠올려 보자. 자, 가게를 이용한 학생 수를 세어봤습니다. 관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교시 후에 가장 많구나. 1교시 후에 가게 온 학생이 법칙. 매점에 오는 거를 관찰해보니까 1교시 후에 오는 학생이 가장 많구나. 법칙. 여기에 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뭐 원인과 결과도 없고 이게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냥 관찰을 해보니까 1교시 이후에 오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 그러면 법칙으로 정해진 겁니다. 법칙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매점에는 1교시 이후에 오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 그 이유는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일반화가 도출이 됐다. 이런 방법이 과학적 탐구 방법 중에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연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자, 연역은 관찰을 하긴 하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실험 상황에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실험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설 설정.
자, 관찰 현상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실험을 통해 가설이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것. 자, 귀납에서는 검증이 아니었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였지만 연역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연역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뭔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문제인식.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고 이게 이럴 거다라면은 아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아까 1교시에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귀납으로 법칙이 도출이 됐죠?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 1교시 이후에만 사람들이 많이 올까? 왜 1교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래서 과학자가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아침밥을 먹지 않지 않았을까? 아침을 안 먹고 오면은 1교시 이후에 사람들이 매점을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가설의 설정입니다. 가설. 뭐뭐라면 뭐뭐일 거야.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1교시 이후에 많이 올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탐구를 설계해야죠. 그냥 관측하는 게 아니라 설계한 후에 관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두 가지 종류의 실험 분이 필요할 겁니다. 아침을 안 먹은 학생, 그 다음 아침을 먹은 학생.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매점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관찰을 해보면은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가설이 맞다. 그러면 결론 도출. 이 아침을 안 먹은 애들이 1교시 이후에 많이 온다. 근데 아니다 하면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서 1교시 이후에 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에 대한 가설을 또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한 게 아니라 어떠한 거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비판적인 거예요. 비판적인 거.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지식체계가 아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1000년 이후에 과학자가 등장해서 바뀌고 200년 후에 과학자가 등장해서 바뀌고 계속 바뀌죠. 이런 것들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럴 거면 이럴 거야. 이럴 거면 이럴 거야. 네가 맞다면 이럴 거면 이럴 거야. 네가 맞다면 그럼 이럴 거면 이럴 거야. 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그게 맞으면은 그 원래 그 이론이 점점 튼튼해지는 거고 그게 틀리면은 논쟁이 가는 겁니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인데 선생님이 좀 너네가 고학년이라면 과학 철학까지 좀 가르치고 싶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연역적 탐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가설 설정을 통한 탐구 활동을 통해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탐구. 자,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교시 이후에 왜 많이 사람들이 오나? 아침밥을 안 먹어서. 이런 것들이 연역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탐구 기능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탐구 기능. 이런 것들은 백그라운드고 전반적인 방법론적인 거로 귀납하고 연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귀납을 통해서 법칙이 도출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문제인식을 하는 겁니다. 1교시에 왜 사람이 많을까? 요게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 자, 문제인식했으면 여기 보면 아침을 안 먹고 여기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가설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설 설정이 끝납니다. 아침을 걸으면 1교시 이후에 가장 허기를 느껴서 가게에 제일 붐비는구나. 그럼 가설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아침을 안 먹은 학생이 1교시 이후에 매점 올 가능성이 크다. 하면 이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만들고 그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됐으면은 그 자연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연역입니다. 자, 아까 귀납을 통해서 모든 물건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량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더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더 가벼운 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가벼운 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질량이 다른 걸 가지고 떨어뜨려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좀 무거운
지우개가 있고 가벼운 종이가 있습니다. 이걸 떨어뜨려 보면은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거운 게 더 많이 빨리 떨어지는가 보다 해서 이제 법칙을 도출했는데 새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공기 저항이 있지 않은가? 그럼 이걸 꾸겨가지고 공기 저항을 없애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또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동시에 떨어지죠. 자, 이런 거를 실험을 통해서 계속 검증하면서 과연 과학 지식을 설명하는 방법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이런 게 연역입니다. 크기가 요인이지 않을까? 좀 더 큰 게 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고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1m를 여기서 1m 떨어뜨리는 거하고 과연 시간이 같을까? 이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탐구를 해보고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 그거를 연역이라고 합니다. 자, 연역적 탐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에이크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에이크만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과학자가 아니네요. 군의관이네. 닭의 모이를 백미에게 현미로 바꾼 이후 각기병에 걸린 닭이 치유되었다. 백미를 먹인 닭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미를 먹였는데 그 현미를 먹은 닭들이 각기병이 치유되었더라. 문제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뭔가 주제를 찾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가설을 세웠습니까? 각기병을 분명히 현미에는 닭의 각기병을 치료하는 성분이 있겠구나. 그럼 가설을 어떻게 세울까요? 현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탐구 활동해야죠. 탐구 활동. 여기 보면은 좀만 생각해봐도 알겠죠. 현미를 먹인 닭이 가설 그 각기병이 치유가 된다면 나뉘어서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백미만 먹이고 여기 현미만 먹이고 여기는 백미만 먹이고 여기 현미만 먹여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탐구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현미를 먹였더니 각기병이 치유가 되고 여기에서는 각기병이 계속 있으면은 가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에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자, 연역적 탐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에이크만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문제인식 모이를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자 각기병에 걸린 닭이 치유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설을 설정합니다. 닭은 현미를 먹이면 각기병에서 치유될 것이다. 가설을 설정했죠. 그런 다음에 실험을 설계하는데 아까 잠깐 봤지만 백미를 먹이는 닭이 이렇게 모아놓고 현미를 먹이는 닭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거를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 변인통제라고 합니다. 변인통제.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제 변인통제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변인통제가. 자, 변인통제를 통해서 탐구 설계를 하고 이제 자료 해석을 하고 결론 도출을 했던 겁니다. 자, 변인통제가 뭔지 봅시다. 자, 변인통제라는 게 뭐냐? 자, 지금 여기는 현미를 먹인 닭이고 여기는 백미를 먹인 닭입니다. 자, 가설이 뭐였냐면은 현미를 먹으면은 각기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게 가설이었죠. 자, 그러면은 비교해야 되는 집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먹입니까? 백미를 먹이는 실험 집단이 있고 현미를 먹이는 실험 집단이 있습니다. 그럼 현미를 먹이는 실험 집단을 뭐라고 하냐? 실험군 닭들이라고 하고 백미를 먹이는 원래 그냥 비교가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험군하고 대조군을 나서 비교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 자, 변인은 어떻게 통제하냐?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닭하고 여기 있는 닭하고 현미하고 백미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가 다르면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닭들은 다 어른 닭이고 여기 있는 닭들은 다 아기 닭들입니다. 병아리 여기 있는 닭들. 그래서 현미를 먹였더니 각기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현미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아스팔트에서 키웠고 여기는 뭐 지푸라기를 깔고서 키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미와 백미를 이렇게 따로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각기병이 치유됐다고 해도 여기는 뭐 아스팔트에서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우리가 가설에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는 현미냐 백미냐 이건데 다른 요인들이 여기 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변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인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차이 하나, 알고 싶은 거 하나, 그 하나를 뭐라고 하냐? 조작변이라고. 조작변.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변화 요인. 우리는 지금 현미의 영향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서 조작변이는 뭐냐? 현미냐, 백미냐, 이게 조작변인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때야 됩니까? 통제해야 되죠. 통제. 나머지는 다 통제. 예를 들어서 닭의 나이, 뭐 나이라고 하면 돼요. 뭐 닭의 성별, 뭐 그다음 뭐 공간 특성. 공간 특성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온도, 그다음 뭐 모이의 양, 그다음 뭐 습도, 그다음 뭐 모이를 주는 횟수. 이런 모든 것들, 얘네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해야만 실험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통제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독립변인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실험을 했을 때 변화되는 요인, 독립변이에 따라 실험의 결과, 변화되는 요인을 뭐라고 하냐? 종속변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기서 종속변이 뭘까요? 각기병이죠. 각기병. 각기병이 치유가 되냐 안 되냐, 현미를 먹이면 되냐 안 되냐, 백미를 먹이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알고 싶은 변화되는 결과, 그거를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탐구를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좀 허접한 탐구 하나 있었죠. 그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거 아침을 안 먹고 오면은 1교시 이후에 가장 많이 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통제변이 뭘까? 통제변이 아니면 조작변이. 자, 여기서 조작변이는 뭐냐? 우리가 알고 싶은 요인 하나잖아. 아침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조작변이. 통제변이는 뭡니까? 아침을 먹은 학생하고 아침을 안 먹은 학생이 있는데, 아침을 먹은 학생은 다 남자고 아침을 안 먹은 학생은 다 여자야. 그럼 돼, 안 돼? 아침을 먹은 학생은 다 고등학교 3학년이고 아침을 안 먹은 학생은 다 고등학교 1학년이야. 아침을 먹은 학생은 다 뭐 선생님이고 아침을 안 먹은 사람만 학생이야. 그러면 안 되죠. 나이, 성별, 뭐 매점가의 위치, 뭐 아니면 뭐 지역의 위치, 집 거리, 뭐 이런 것들 나머지는 다 통제를 했어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나머지가 다 통제변, 얘는 조작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독립변이라고 하고, 이거에 의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침 1교시 끝나고 매점에 오냐 안 오냐, 그 요인,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였죠? 뭐였어?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종속변인.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뭐 할 거냐? 여러 가지 실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걸 할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설계해보는 연습을 할 거고, 2학기 때는 내 생각으로는 아마 너네가 선생님이 하게 된다면 실제로 너네가 실제 실험을 설계하고 그거에 끝나지 않고 그 실험을 실제로 해봐서 실제로 해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각기병 안에, 그러니까 다 편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들은 정확한 지식보다는 그냥 새로운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설계하는 것, 그런 과학자들의 방법을 익혀보는 수업이라는 걸 아시고,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준 탐구 활동지에 다 적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너네들이 적는 메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동영상이 끝나면 남은 시간 동안 거기에 있는 내용을 채우고 50분이 끝마치면 수업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역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준 탐구 활동지를 꼭 인쇄하거나 옆에 창에 띄워놓은 다음에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